안녕. 돈과 행복을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의 돈 공부 친구 그레이스입니다. 토요일 아침이네요. 어떠세요? 오늘도 기분 어떠세요? 기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느끼는 아침에 느끼는 이 기분이 여러분의 하루 종일을 좌우하고, 그리고 그 하루 종일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키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저번 주에 정주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것, 왜 그럴까요?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저도 초기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가가 너무나 궁금했답니다. 메모도 해보고 책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저 자신한테도 막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실수는 이제 웬만하면 하지 않죠. 그래서 저의 방법이 여러분한테도 참고가 돼서 여러분도 그거에서 빨리 한 단계 걸음을 걸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봅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 열정이 좀 많으세요. 지금 나오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죠. 지금은 옛날처럼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럼 모든 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다 공유할 수 있고, 알고자만 하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뭐 세계 뉴스들 다 알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계속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는 계속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의 그런 정보를 계속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귀가 좀 얇아요. 그리고 참을성이 좀 없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조급하고 그런 것들을 잘 견디지를 못해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막 오를 것 같아, 더 오를 것 같아,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 견디지 못해서, 그런 조급증, 공포심, 그런 것들을 잘 견디지 못해서 그때 팔아버리거나 사버리거나 이렇게 되죠.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는 이걸 조금 오래 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긴 거야. 큰 돈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여유 자금이 없어.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반토막이 났는데, 뭐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투자에는 항상 무조건 이거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사면 안 돼요. 늘 어떤 종목을 하다못해 한 주, 두 주, 10주를 사더라도 여러분은 그 종목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지 않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두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누가 막 우리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뭐 음식 한 개만 먹고 원푸드 다이어트가 유행해. 그러면 막 그걸 해. 그다음에 이제 뭐 황제 다이어트가 유행해. 막 그걸 해.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걸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그걸 퍼트린 그 본인과 그 소수의 몇 사람밖에 없죠. 보통은 그런 걸 막, 아, 난 그거 해볼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자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관점에서 자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민감한 투자자인가? 아니면 둔감한 투자자인가? 지금까지의 자기의 그런 투자의 그런 방향을 한번 이렇게 쭉 짚어보세요. 내가 일단 사놓고 그게 뭐 내리든 오르든 별로 그렇게 막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그거 내리면 막 마음이 막 요동치고 그 생각이 막 머리를 떠나지 않고 막 그랬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장기 투자가 좋다, 뭐 가치 투자가 좋다, 그런 걸 백날 들어봐도 내가 이렇게 민감한 투자자이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고 그걸 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나한테는. 늘 작심삼일밖에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걸 참을 만한 그릇이 지금이 안 됐다면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민감한 투자자인가? 아니면 나는 둔감한 투자자인가?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찾을 때 뭐 여러 가지 기업 찾는 방식이 있죠. 뭐 상세 검색으로 다트에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찾는 방식도 있고 뭐 누구의 피터 린치의 뭐 그런 방법으로 찾는 방식도 있고 뭐 재무제표에 어떤 걸 보고 찾는 방식도 있고 뉴스에서 어떤 종목을 봐서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지만 기업을 찾을 때도 나의 어떤 취향을 생각해서 찾으세요. 그래야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가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을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재무제표를 봤어. 그래갖고 너무 좋아. 근데 그 기업에 내가 투자를 했다고 할지라도 기업을 계속 이렇게 그 기업의 계속 추세를 쫓아가면서 그 기업이 지금 잘한다고 해서 내년에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내가 추세를 쫓아가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업을 고를 때 뭐 그냥 이런 이런 식이에요. 먼저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 난 맨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셔. 근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메뉴가 나왔나, 어떤 서비스가 새로 나왔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나, 그 다음에 뭐 선물을 주는데 뭐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내가 그 기업의 주주가 되면 계속 그 기업의 어떤 추세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 CEO는 누군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이 위기 상황에서 뭐 어떻게 견딘다고 했는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아주 쉽죠. 왜냐하면 내가 관심이 원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룰루레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거 선택한 이유도 그냥 요가복이 입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런 기업이었구나 이런 거를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채널 그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 시즌마다 뭐 어떤 옷이 나와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제가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기업을 골랐다. 그러면 그 기업을 막 그것도 조급증이에요. 빨리 사고 싶어. 왜냐하면 좋은 걸 알았으니까, 좋은 기업을 알았으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기업을 저번에 제가 손절할 때 이익 내는 법이라는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손절할 때도 제가 그 시점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이거 살 때도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산다 이래놓고 또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단 한 주를 먼저 사놔요. 그러면서 얘를 어느 시점에서 사야 되겠다는 걸 항상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다가 그게 딱 좋은 시점에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주씩 산다 이러면 먼저 여기서 내가 한 주 산 시점에서 뭐 3% 정도 떨어지면 내가 100주를 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야. 100주를 사고 거기서 만약에 뭐 5%가 갔다 7%가 갔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눠서 100주씩 100주씩 이렇게 사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나누어서 샀을 때는 나중에 얘가 갑자기 더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오른다고 할지라도 한 번에 몰빵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더 낮은 가격에서 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면 저도 좀 민감한 편이라 좀 불안하면 이 애를 이제 더 낮은 가격에서 산 애를 뭐 한 100주 정도 파는 거예요. 팔아놓고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도 어떤 정도의 뭐 한 3% 5%를 챙겨놓으면 안심이 되기 때문에 팔아놓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또 어느 정도 오르면 또 그 낮은 가격에서 산 애를 조금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놓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다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종목마다 살 때 계획을 다 조금씩 달리해야 되죠. 그 종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는 어떤 투자자니까 나는 이런 거 못 견디니까 나는 억지로 막 견디려고 하지 말고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죠? 내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지. 그러면 지금 당장도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자산 상태가 어떤가? 지금 먼저 메모지를 꺼내서 내 자산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보세요. 내 재산 뭐뭐뭐가 있고 내 빚은 얼마 있고 그래서 내가 재산에서 총 재산에서 빚을 빼면 뭐죠? 순자산이잖아요. 순자산이 얼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퍼센트는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알아서 뭐 한 20%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 돈을 잃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정도의 돈을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안전한 곳에 뭐 이자가 좀 덜 붙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이 뭐 10%씩 뭐 2배씩 물론 그렇게 가는 것도 있죠. 전 지금 막 3배 가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 전기차에 투자한 거. 근데 그렇게 간다고 해서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스스로가 낙천주의자라고 하지만 낙천주의자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상황이 안 좋은데도 난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건 저는 낙천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이거보다 더 나빠지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놓으면 그 상황에서도 늘 여유로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죠. 패닉에 빠지지 않고 왜냐면 내가 이런 상황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 이런 상황이 돼도 괜찮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진짜 낙천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는 늘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자산 상태도 늘 변할 수 있고 나라는 사람도 그릇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늘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또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메모를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잘못 팔았을 때도 내가 왜 뭘 듣고 뭐 때문에 잘못 팔았는가? 왜 언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실을 믿게 되었는가?
그런 거에 누구의 말을 듣고 또 어떤 시장 상황에서 어떤 뉴스를 믿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메모를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도 계속 주식 일지를 살 때마다 팔 때마다 쓰고 있고 그게 제 다음 투자에 늘 도움이 되었답니다. 계좌에 플러스로 돌아오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에드 세이코타라는 그 투자자, 유명한 투자자의 말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위험을 부담하고 의미 있는 만큼만 위험에 베팅하라. 명심해야 될 말인 것 같죠? 그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투자는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수하거나 실패한 그런 한 가지 행동, 그런 한 가지 사실을 자신을 알아가는 한 가지를 배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실패가 쌓이는 만큼 자신을 알게 되고 어느새 투자의 세계에서 자신의 스타일로 성공해가는 투자자가 된 자신을 발견하고 또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최고로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레이스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평화롭고 멋진 주말 되세요. 사랑해요. 안녕.